5년 전 동생을 잃은 인도 관료 레일라. 그녀에겐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절대 외국 기업을 믿지 마라. 그런데 한국 정수기를 사용한 마을에서 48시간 만에 7명이 죽었습니다. 레일라는 즉시 퇴출을 명령했고 2만 명이 광자에서 한국 제품들을 불태웠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금지된 한국 정수기 가격이 8배로 폭등하고 수 킬로미터 줄을 서서라도 그 제품을 찾았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레일라가 과거를 재조사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편견이 만든 이 거대한 착각,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일라입니다. 48시간 이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탁자 위에 놓인 긴급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죠. 120명 이송 7명 사망. 차가운 사무실 공기 속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마을 인구의 50%가 동시다발적으로 증상을 호소했다는 대목에서 펜을 꽉 쥐었어요. 설사, 피부 발진, 호흡곤란. 모든 증상이 한국 기업의 시범 정수 시스템을 사용한 마을에서 발생했죠.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기자 작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생 아룬의 웃는 얼굴이었죠. 5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어요. 또 시작이군. 아룬도 이랬었죠. 외국 회사 정수기를 믿고 마신 물 때문에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3일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때 무덤 앞에서 다짐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책상 서랍에서 빨간 도장을 꺼냈습니다. 전면 조사 승인서에 찍히는 도장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죠.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요. 한국 기업이든 어느 나라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조사팀장에게 연락했어요. 즉시 현장으로 가세요. 모든 시설 폐쇄 준비하고요. 목소리에 떨림이 없도록 신경 썼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창문 너머 석양을 바라봤어요. 아룬의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죠. 이번엔 내가 지킬게. 작은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나는 무덤 앞에서 맹세했어요. 다시는 우리 물을 외국 손에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장례식 생중계가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광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백 명이었는데 오후가 되자 2만 명을 넘어섰죠. 제가 사무실 창문에서 내려다본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광장 중앙에 높이 쌓인 것들이 보였어요. 한국 로고가 선명한 정수기들과 포장 박스 더미였죠. 누군가 기름을 부었는지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의 함성이 건물 19층까지 올라왔어요. 신성 모독자들, 우리 아이들을 죽인 자들. 확성기를 든 시위 주도자가 무언가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분노를 본 적이 없었죠. 사람들 얼굴에서 절망과 경로가 뒤섞인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방송국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생중계 카메라가 화형식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국에 보내고 있었죠. 정수기가 불길에 휩싸이며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제 휴대폰이 연신 울렸어요. 기자들, 정치인들, 시민단체장들까지 모두 한국 기업 퇴출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었죠. 당연히 추방해야 합니다. 매번 같은 답변을 했어요. 광장에서 또 다른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한국 국기 모형을 불 속에 던져 넣었어요. 검은 연기가 더욱 짙어졌죠. 창문에 손을 대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불길은 경고가 아니에요. 배신자와 모독자를 태워 없애는 심판이죠. 물이 아니라 피를 흘렸으니까요.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요. 동생 아룬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 군중 속에서 그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한국 기업 대표 김도연의 긴급 기자회견이 시작됐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착한 표정이 화면에 나타났죠. 15년간 무사고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연이 준비해온 데이터 테이블을 공개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결함신고 연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도연은 계속해서 자료를 설명했죠.
우리 시설에서 하루에 7명이 동시에 사망했다고 하시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15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던 시스템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죠. 제 손끝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눈 가리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산 공정 라인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공장 내부 영상이 나왔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시설과 품질 검사 로그들이 차례로 공개됐죠.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도현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15년 내내 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에 7명. 이건 기술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 범죄입니다. 우리는 사람 목숨을 실험에 쓰지 않습니다.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제 그 뜨거웠던 광장이 조용해 보였죠. 사람들 사이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 확신은 여전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1%의 흔들림이 생긴 건 사실이었어요. 한국 기업 공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아침 일찍 받은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정수기 암시장 가격이 8배 폭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의 말이에요. 창문 밖 거리를 내려다보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는 거였죠. 탈수, 감염, 설사로 인한 응급 상황들이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도 전해졌습니다. 국경 상황은 어떻습니까?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수킬로미터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모두 한국 정수기를 구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심전도 기계 소리가 병원 뉴스 중계에서 계속 들려왔어요. 하단 자막에는 실시간으로 환자 수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조관이 들어와 추가 보고서를 건네줬어요. 아이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맑은 물을 찾아 국경까지 걸어온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금지했는데 왜 모두 목숨 걸고 저 물을 찾는 거죠? 저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물 젖은 얼굴이 보고서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업자득이에요.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속아서 그런 거죠.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는 걸 스스로 느꼈어요. 뭔가 빠뜨린 조각이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가격 그래프가 계속 위로 치솟고 있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동생 아룬의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5년 전 그 일을 재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세밀하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룬이 마신 정수기의 포장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 3가지 미세한 차이가 보였어요. 로고 색상, 시리얼 번호 위치, 그리고 품질 인증 마크의 모양이 달랐죠. 이게 뭐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유통 경로를 추적해봤어요. 정품은 직접 수입 루트를 거쳤는데 아룬이 산 제품은 이 구간의 유통 경로가 미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부분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마르코라는 중국 유통업체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더 파고들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해외 계좌 내역서가 나타났습니다. 500만 달러가 마르코에게서 우리나라 일부 관료들에게 흘러갔다는 기록이었어요. 뇌물이었죠. 가짜 제품 유통을 묵인하는 대가로 말이에요. 통장 스크린샷을 확대해 보니 송금 날짜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룬이 죽기 직전부터 시작된 거래들이었습니다. 포장 비교 사진들을 나란히 놓고 봤어요. 진품과 가짜의 차이가 이제야 명확하게 보였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묻었어요. 5년 동안 잘못된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기업이 아니라 중국 가짜 제품 카르텔이 진짜 범인이었죠. 나는 범인을 쫓은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던 손길을 몰아냈던 거예요. 동생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미안해. 아룬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방글라데시에서 온 소식이 제 사무실로 전해졌어요. 한국 기업이 그곳에 진출해서 새로운 정수 시스템을 공개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지만 기술 사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0.00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막 필터였어요. 바이러스까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화면 속 필터 단면 구조가 CG로 상세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존 기술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광촉매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24시간 동안 99.9%의 유해 성분을 분해한다고 했어요. 전력 소모량은 기존 제품보다 40% 절약되고 유지 관리 비용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더군요. 전력 게이지 애니메이션이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녹색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결과였습니다. 시스템 도입 후 수인성 질병이 60% 감소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농가와의 계약도 35% 증가했죠. 식품 수출은 무려 200%나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아이가 처음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는 슬로우 모션 영상이 나왔어요. 그 맑은 눈빛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김도연의 연설이 이어졌어요. 0.001 마이크로미터의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우리는 물을 파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만이 아닌 진정한 사명감이 담겨 있었어요. 겸손하면서도 확고한 신념이 느껴졌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술력과 진심을 외면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서울 한국기업 본사 앞에 인도 청년들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4,600km가 넘는 거리를 건너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뉴스를 통해 그 장면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제가 앞장서서 벌인 일들 때문이었죠.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급히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도착해서 본사 앞으로 달려갔죠. 청년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어요.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김도연이 건물에서 나왔어요. 그는 우리를 보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분노나 원망의 표정은 전혀 없었어요. 일어나세요. 모두 도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 명씩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주변 소음이 15데시벨 정도 줄어든 것 같았어요.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무릎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눈빛입니다. 도연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청년 중 한 명이 도연을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 포옹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도 도연과 눈을 마주쳤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마음속 무거웠던 짐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걸 느꼈어요. 5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죠. 3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 기업에서 인도 청년 20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김도연에게 연락했어요. 정말 200명이나 뽑으시는 건가요? 전화 너머로 물어봤습니다. 내 본사에서 직접 연수를 받게 될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장학생 그룹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체계, 먼지 하나 없는 거리들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이렇게 깨끗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만든 정수기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한 청년이 말했어요. 본사 연구소 견학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0.001 마이크로미터 필터 제조 과정을 직접 본 청년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균실에서 작업하는 연구원들의 정밀한 손놀림, 품질 검사를 위한 첨단 장비들이 그들에게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어요. 이 기술력이면 우리나라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장학생 중 한 명이 감격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건 김도연의 태도였어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전혀 거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CEO가 직접 우리 이름을 다 외우고 있다며 청년들이 서로 놀라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새로 출시된 제품이었어요. 한마이너스인도 우정정수기라는 이름으로 출시됐는데 수익의 100%를 교육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이익을 전혀 남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세 곳의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물컵을 들고 있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그 물컵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기술력만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성과 배려심이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몇 주 후 첫 번째 교육기금 전달식이 열렸어요. 200명의 장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한국에 대한 존경과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이 두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고 믿어요. 박수 소리가 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동생 아룬도 저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그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